뉴스타트 2부 이어갑니다.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사망한 뒤 양측 간 교전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미군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새 지도부와 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신윤정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공습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미국 이스라엘의 공습과 이란의 반격이 대대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일 SNS에서 이란 해군 함정 9척을 파괴해 침몰시켰고 이란 해군 본부를 대부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함정들도 계속 공격하고 있어서 곧 바다에 가라앉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대한 분노로 명명된 전날 이란 공격 당시 이번 작전의 목표를 이란의 미사일 파괴와 함께 해군 전멸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We are going to destroy their missiles and raise their missile industry to the ground. It will be totally, again, obliterated. We are going to annihilate their navy. 중동 지역 미군을 총괄하는 미 중부사령부도 이란의 호위함이 미국의 공격을 받고 현재 오만만 해저로 가라앉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란 공습에 지난해 6월에 이어 전략 폭격기 B2까지 동원했는데요. 전날 밤 2,000파운드 907kg급 폭탄을 장착한 미군 B2 스텔스 폭격기가 이란의 탄도미사일 시설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도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규모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우리 군은 지금 테헤란의 심장부에 군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앞으로 며칠간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 군은 예비군 10만 명에게 추가로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하메네이 폭사 뒤 역대 최대 규모의 보복 작전을 예고한 이란도 대대적인 반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영내에 있는 미군 기지 20여 곳과 이스라엘군 본부 그리고 방위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공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혁명수비대는 이날 중동 오만만에서 작전 중인 미 항공모함 에이브라함 링컨함이 탄도미사일 4발을 타격받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즉각 미군은 거짓말이라면서 링컨함은 타격당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네, 양측의 공격이 격화하면서 미군에서는 첫 사상자가 보고됐지요. 네, 미 중부사령부는 현재까지 미군 3명이 숨지고 5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다른 여러 명은 부상과 뇌진탕을 당했다면서 이들은 현재 복귀 절차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에서는 미국 측 발표와는 상반되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혁명수비대는 바레인의 미군 기지에 탄도미사일 2발의 공격이 있었다면서 인근 미군 기지도 반복해 공격을 받았고 현재까지 미군 560명이 죽거나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쿠웨이트에 있는 미 해군 기지가 완전히 무력화됐고 바레인의 미 해군 기지도 드론 공격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간인 피해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한 것으로 보이는 공습으로 파괴된 이란의 여자 초등학교에서 숨진 사람이 165명으로 늘었고 부상자도 1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란과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먼저 1일 오전 이뤄진 미 시사주간 애틀랜틱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란은 대화를 원하고 있다면서 이란의 새 지도부와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좀 더 빨리 그랬어야 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대화 시점에 대해서는 그건 말할 수 없다고 확답을 피했습니다. 이에 앞서 전날 밤 이뤄진 MS 나우 방송에서는 하메네이 사망 뒤 이란의 많은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다고 소개했는데 구체적으로 대화 대상이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번 군사작전이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 군사작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상황이 빠르게 진행 중이라면서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이란 지도자 48명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이란 고위 당국자는 자국의 자위권 행사에는 어떤 한계도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아바스 아그라치 이란 외무장관은 ABC 뉴스와 인터뷰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스스로를 방어할 것이라면서 이란의 군사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에 보복하지 말라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경고를 일축한 겁니다. 미국과 협상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난 1년간 미국과 2차례 협상했지만 모두 협상 중에 공격당했다면서 씁쓸한 경험이었다고 답했는데요. 이란 외무부 대변인 인터뷰 잠시 들어보시죠. We communicated with them either to shut down those American bases that are constantly threatening Iran and are constantly using to offend on Iran, or we have no option just to push back. We cannot reach out to American soil, so we have no option just to attack any bases which is under US jurisdiction. 세계 각국에서는 찬반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무력 충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중동과 이란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깊은 우려를 갖고 보고 있다면서 폭력의 소용돌이를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을 지지하는 미국인이 4명 가운데 1명에 불과하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현재 시간 1일 로이터 통신과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가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전날 미국의 이란 공습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27%에 그쳤고 반대한다는 43%였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폭격으로 이란 군부의 수뇌부 고위 장성의 사망도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 정권의 지휘관 등 고위 인사 40명을 제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건물 여러 채가 있는 한 블록 전체가 동시에 미사일 공격을 받습니다. 공격받은 건물들이 무너지면서 거대한 연기 기둥이 솟아오릅니다. 이스라엘군이 이란 정권 본부를 타격한 장면이라고 주장하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이란 테러 정권 본부 해체라는 자막을 달았는데 폭격한 건물의 위치나 시간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자신들의 공습으로 이란군 참모총장 압돌라임 무사비를 비롯해 이란군 고위 인사 40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פגענו קשות במשטר, במטרות הפיקוד והשליטה, במערכי ההגנה האווירית שלו ובמערך הטילים. יש לנו הישגים טובים ועוד מטרות רבות לפנינו. במכת הפתיחה של המבצע, צה"ל חיסל 40 מפקדים ובכירים מהמשטר האיראני בדקה אחת. 앞서 이란 국영 IRNA 통신도 이슬람 혁명 수비대 모하마드 파크푸르 총사령관과 무사비 참모총장의 사망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아지즈 나시르자데 국방장관도 이번 공격으로 사망했고 이란 최고 지도자 군사고문 알리 샴카니도 사망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IRNA 통신은 이들이 사망 당시 국방위원회 회의에 참석 중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군부지휘부의 집단 폭사와 관련해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들이 모이는 회의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 공습 시점을 토요일 대낮으로 잡았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하면서 이란의 47년 신정체제가 전복될지도 관심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국민에게 정부를 장악하라고 촉구했는데 하메네이의 측근 그룹들은 체제 유지 작업에 신속하게 착수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격적으로 테헤란 중심부를 강타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SNS 계정에 미리 준비해둔 연설 영상을 올리면서 이란어 번역본도 함께 게시했습니다. When we are finished, take over your government. It will be yours to take. This will be probably your only chance for generations. 최고 지도자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던 시점이었는데도 이란 신정체제 전복이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1979년 혁명으로 팔라비 왕정이 무너진 이란에서는 호메이니부터 하메네이까지 최고 지도자가 입법, 사법, 행정을 한 손에 쥐고 통치해왔습니다. 미 대사관 점거 사건을 시작으로 이라크, 북한과 함께 악의 축으로 지목되는 등 미국과는 수십 년 적대 관계입니다. 하메네이의 사망은 친미 정부 수립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이란 내부에 대한 정치 세력이 미미합니다. 8개월 만에 또 이뤄진 공습으로 인명 피해가 컸다는 점도 미국에 대한 여론에 부정적입니다. And you might not have a whole bunch of fans in Iran right now, but if the Americans and Israelis together are blamed for killing him, that could change things.
이번과 같은 공습만으로 체제가 전복되거나 정권이 교체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대통령이 미국으로 압송된 베네수엘라의 경우에도 특수부대가 투입됐습니다. 이란 정부는 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신속한 권력 이양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다음 최고 지도자 선출 때까지 임시 권력은 혁명수비대를 중심으로 한 군부의 하메네이 측근 그룹이 갖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YTN 신호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사망으로 중동발 위기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일 긴급회의를 열고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타격 이후 우리 정부는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타격 4시간 만에 자원 수급 영향 등을 살피는 긴급 회의를 연 데 이어 산업부 차관과 부총리 주재 회의도 잇따랐습니다. 가장 크게 우려한 건 호르무즈 해협 봉쇄입니다. 세계 석유 물동량의 20에서 30%가 지나는 핵심 수송로인데 완전히 봉쇄된다면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한 20% 정도의 어떤 그런 물동량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나오는데 만약 거기가 이제 봉쇄가 된다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원유 가격의 어떤 그런 급등은 뭐 저희가 이제 감당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 중에 하나고요. 당장은 수개월분의 비축유와 비축 의무량을 웃도는 가스 재고가 있어 수급 위기 대응력이 충분하지만 차질이 생기면 업계 차원에서 중동 외 지역에 대체 물량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중동 사태가 길어져 민간 원유 재고가 일정 비율 이상 줄어든다면 산업부가 자체적으로 비축유 방출을 결정하고 여수와 거제 등 9개 비축 기지에 있는 석유를 우리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도입하는 석유 가스 상당 비중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함을 감안하여 유가 및 해상 운송 리스크 확대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시장과 에너지, 수출, 공급망 등 실물 경제 영향을 24시간 점검해 나갈 방침입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중동 상황 불확실성이 큰 만큼 관계기관의 긴밀한 대응 태세와 공조를 당부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외교부는 현재 이란에 60여 명, 이스라엘에 600여 명의 한국인이 체류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접수된 한국인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체류 인원은 단기 체류자 100여 명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외교부는 이란과 이스라엘 외 인근 국가의 경우에도 영공 폐쇄 및 항공기 운항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한 영사 조력을 지속 제공해 나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자국민 안전 확보 대책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지지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기자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다는 소식에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는 밤늦게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소집했습니다. 기아라 미노루 관방장관과 오테기 도시미스 외무상, 후이즈미 신지로 방위상 등 핵심 인사들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우선 자국민 대피를 강조했습니다. 今も現地に残っておられる邦人の方々の安全確保に向けて万全の措置を講じることを指示いたしました。 현재 이란에는 일본인이 200명가량 체류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국민을 육로를 통해 아제르바이잔으로 대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6월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습했을 때도 같은 방식으로 대피시킨 적이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스라엘 대부분 지역에 대한 위험 정보를 두 번째로 높은 단계인 도항 중지 권고로 올렸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 오만, 쿠웨이트 등 주변국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도항 중지를 발령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란 공격을 지지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생각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NSC 회의 직후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선 핵 비확산 체제 유지가 중요하다는 원론적 이야기만 했습니다.
일본은 또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파장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원유의 90% 이상을 중동에서 조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이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산입니다. 원유 수급이 끊어질 경우 휘발유 가격 상승과 고물가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란 당국은 지난달 일본 공영방송 NHK의 테헤란 지국장을 체포했는데 아직 풀려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주말 사이 대법관 증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당이 추진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의 입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여러 차례 우려를 드러냈던 사법부에선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예진 기자입니다. 사법부 안팎의 우려에도 사법개혁 3법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사흘간 범왜곡죄를 시작으로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언법이 잇따라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전국 법원장들이 이례적으로 심각한 유감을 표하고 박영재 법원 행정처장이 항의 차원에서 직을 내려놨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거듭된 반대에도 입법이 강행되자 사법부 내에선 무력감도 감지됩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각 법안의 부작용이 예상되는데도 이에 대한 책임은 논의되지 않았다며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범왜곡죄의 경우 상급심과 하급심의 판단이 달라지면 처벌될 수 있다는 우려로 판결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소원법 도입을 두고 입장이 엇갈렸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시각차도 좁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박 처장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당장 후임 처장을 선임해야 하는 숙제도 생겼습니다. 조만간 국회에서 열릴 대법원장 지명 중앙선거관리위원 인사청문회도 순탄치 않을 거로 보입니다. 겹겹의 위기에 처한 대법원은 오는 12일과 13일로 예정된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사법 3법 통과에 대한 후속 논의를 할 거로 전망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6일 만에 중단하며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포함한 쟁점 법안들이 줄줄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스스로 필리버스터를 멈춘 야당은 대구 경북 행정통합특별법 처리 협조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내부 입장 통일이 먼저라고 맞섰습니다. 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 무제한 토론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주도 사법 3법 처리에 반발하며 발언대에 오른 지 엿새 만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현 시간부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특별법의 대승적 처리를 위해 대치정국에서 먼저 한 발 물러서게 했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더 거부할 명분이 없을 거라며 여당의 법사위 회의 개최를 압박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TK 통합법 처리를 위한 회의 개최를 촉구하는 국민의힘에 필리버스터부터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궁색한 핑계를 대지 말고 즉각 법사위를 개최하여 대구 경북 통합법을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잠시 본회의를 멈춘 국회. 늦은 밤 의원들이 모이자 상정된 법안을 잇따라 처리했습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과 전남 광주통합특별법,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이 차례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필리버스터 고비는 지났지만 여야는 대구 경북 통합특별법 처리를 두고 또 한 차례 충돌할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찬성이든 반대든 통일된 입장을 정해오라며 국민의힘에 공을 넘겼기 때문입니다. 시의회 의장단의 반대는 반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통합되고 단일한 의견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반대가 있는데 어떻게 통합을 해요? 법사위 개최 키를 쥔 추미애 위원장도 회의를 여는데 부정적이라 연휴 기간 TK 통합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높습니다. 3.1절을 맞아 천안을 찾은 민주당 지도부는 대전 충남 통합특별법 지연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리며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대전 시민, 충남 도민의 꿈을 짓밟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혹독한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양당 지도부는 조만간 지역 통합법을 둘러싼 협상을 시도할 걸로 보이는데 이해관계가 다른 상황에서 서로 원하는 바만 앞세울 경우 타결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합니다. 현재 시각으로 오늘 오전에 진행될 회담에선 통상과 투자, 인공지능과 원전 분야 등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이어 양국이 공동 개최하는 AI 관련 행사와 싱가포르 측이 마련한 국빈 만찬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이나 비거주란 이유로 정치인들에게 팔라고 강요할 필요가 없다며 팔기 싫다면 그냥 두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SNS를 통해 집을 팔고 사는 건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되니까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거라며 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든 정치인과 정부가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선택이 손해가 되도록 세금과 금융, 규제를 철저히 설계하고 어떤 부당한 저항에도 흔들림 없이 시행할 거라며 새로운 합리적 선택의 기회를 주려는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고등학교 교복은 정장에 체육복, 또 생활복까지 종류별로 구매해야 해서 정부 지원금만으로는 사기 어려운데요. 교복 가격 잡기에 돌입한 정부는 정장형 교복을 없애고 가격 담합 업체들은 엄격하게 제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요즘 교복은 정장에 체육복, 생활복까지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걸 계절별로 사야 하니 부담이 엄청난데 교복 가격 상한 제도가 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정장형 교복 가격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내 중고등학교의 7.2%만 정장형 교복을 입고 등교합니다. 나머지 92.8%는 체육복, 생활복을 입고 생활하다 보니 비싸다고 종류별로 안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교복값 잡기에 나선 정부는 일단 잘 입지 않는 정장형 교복은 없애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두꺼운 자켓보다 여러 벌 살 수밖에 없는 셔츠 가격을 더 비싸게 책정하는 등의 꼼수를 부릴 수 없도록 가격 구조도 개선합니다. 필요 품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관행이 돼버린 담합엔 철퇴를 내릴 방침입니다. 전수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정부는 오는 5월까지 순차적으로 심의할 방침입니다. 실제 광주에서 수년간 두 업체가 번갈아 낙찰을 받아오는 등 곳곳에서 담합의 징후가 포착되는데 정부는 이런 업체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해 혐의가 확인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은 물론 과징금도 부과할 계획입니다. 최근 고가 논란이 제기된 교복에 대해서는 관행적 담합이 의심되어 적극적으로 감시와 제재를 나서겠습니다. 이와 함께 해마다 연초가 되면 의뢰에 오르는 학원비도 점검 대상에 올라 자주 인상했거나 한 번에 많이 올린 학원을 중심으로 조사에 들어갑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일본의 통치를 거부하고 독립을 외쳤던 3.1 운동이 일어난 지 어느덧 107년이 흘렀습니다. 3.1절 기념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독립을 위해 싸운 선조들을 기리며 뜻깊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대문 형무소 앞, 사람들이 길게 줄지었습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가 고초를 겪은 아픈 역사를 기억하려는 발길입니다. 미디어로만 보던 장소에서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입었던 사람들의 옷을 입고 그렇게 방문을 하니까 마음이 일단은 차분해지고 경건해지고. 전시를 둘러보는 아이들 얼굴도 제법 진지합니다. 더 가까이서 보니까 실제로 보니까 이제 좀 더 인상 깊고 실감 나고
무서웠고 뭔가 거기 고문당하는 사람들이 되게 아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마다 힘차게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을 꿈꿨던 그날을 재현하고 애국가 반주에 맞춰 태극기가 올라가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기도 합니다. 시민들은 태극기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에도 참가하며 독립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독립운동을 배웠고 우리나라를 사랑하게 됐어요. 일본의 지배 속에서 우리나라가 독립을 선언한 거는 없었으면 안 되는 일이었다? 마음이 웅크려지고 약간. 같은 시각 서울 보신각. 육중한 타종 소리가 33차례 울려 퍼지는 동안 기미 독립선언서가 낭독됩니다.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독립유공자 후손 9명도 함께한 자리. 노래로 말로 역사를 차분히 되짚습니다. 이렇게 하나 돼서 함께 태극기도 흔들고 하니까 이런 환경이 주어지게 된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를 많이 느꼈고요. 저희가 이런 온전한 국가에서 잘 살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은 107년 전 독립의 함성을 기억하며 또 한 번 그 뜻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107주년 3.1절을 맞아 독립기념관에서는 순국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되새겨보는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렸습니다. 천안 아우네 장터에서는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날의 함성이 횃불과 함께 되살아났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우리 조선이 독립된 나라는 것과 조선 사람이 자주하는 국민인 것을 선언하노라. 엄숙한 분위기 속에 독립선언서가 낭독되고 3.1절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1919 그날의 함성을 주제로 한 3.1절 기념행사가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시민 수백 명이 명예 독립운동가가 됐고 한마음 한뜻으로 만세운동을 펼쳤습니다. 이런 곳에 부모님과 함께 와서 애국 정신도 배우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가족 단위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큰 목소리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쳐보는 체험부터 태극기를 배경으로 한 포토존까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3.1절을 맞이하여 독립기념관에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체험 부스를 할 수 있고 사진도 찍고 해가지고 너무 좋은 기억이었습니다. 흰 머리띠를 동여맨 시민들이 태극기와 횃불을 들고 행진을 이어갑니다. 횃불들은 거대한 물결을 이루며 어둠을 밝혔고 107년 전 그날의 함성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천안 아우네 장터에서는 유관순 열사 등이 주도했던 만세운동이 재현됐고 독립기념관에서는 일제에 맞선 독립운동가의 애국정신이 연극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시민들은 순국선열들의 발자취를 재조명하며 3.1절이 담고 있는 역사적 의의를 되새겼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충남경찰청은 천안과 아산 시내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시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오토바이 폭주족 합동 단속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주요 지점에 교통경찰과 기동순찰대, 암행순찰팀을 투입해 신호위반과 음주운전 등 불법 행위 162건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와 무면허, 불법 개조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분하고 안전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서울의 다세대 주택 옥탑방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한밤중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는 추돌 사고 여파로 승용차에 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사고 소식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4층짜리 다세대 주택 맨 위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건물 아래에서 소화액을 쏘아 올립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서울 불광동에 있는 빌라 옥탑방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민 10명이 한밤중에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1시간여 만에 불을 모두 끄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엔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에 있는 3층짜리 상가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70대 노부부가 소방당국에 구조됐고 다행히 큰 부상은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건물 전체가 타면서 소방서 추산 6천만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천안나들목 부근에선 달리던 승용차 2대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앞서 달리던 20대 차량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고 뒤따르던 차에는 불이 붙었습니다. 경찰은 뒷차가 정체 상황에서 속도를 조절하지 못해 사고를 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엔 강원 속초 바다에서 표류하던 다이버 3명이 해경에 구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신고 접수 20분 만에 발견됐고 저체온증을 호소하긴 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미국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다른 승객의 머리를 폭행한 20대 한국인 여성이 승부원들에게 붙잡혔습니다.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찢어지며 상공에서 응급 상황이 벌어졌는데 비행기 안에 있던 의료진에게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여객기 안 복도에서 한 여성이 머리를 다쳐 쓰러져 있습니다. 응급처치를 돕는 승무원들 옆에서 장갑을 낀 남성은 지혈을 하며 봉합을 시도합니다. 미국 LA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폭행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다친 사람은 일반 좌석에 앉아있던 30대 여성으로 20대 여성 A씨가 가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한 충격에 피해자는 머리가 찢어졌지만 바로 병원에 갈 수도 없는 아찔한 상황 속 때마침 여객기에 타 있던 의사가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주먹으로 해서 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굉장히 큰 벽돌같이 느껴졌어요. 맞는 순간 나 오늘 죽었구나. 추가 폭행 등 우려로 포승줄을 꺼낸 승무원들은 항공기 뒤편에 A씨를 붙잡아두고 피해자와 격리시켰습니다. A씨는 착륙 직후 항공기 앞에서 대기하던 경찰에 넘겨졌고 경찰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곧바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패키지 여행에서 만난 피해자와 A씨는 여행 도중 갈등을 빚었고 항공기가 미국에서 출발하기 직전에도 다퉜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어버린 거 지금 이마에들이 빨자국이 나 있고.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해자로 지목된 여성 김모 씨는 다른 남성 2명에게도 비슷한 일을 벌인 걸로 파악됐는데요. 범행 장소가 갈수록 은밀해진 걸로 나타났는데 김 씨가 나름의 범행 준비 단계를 거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태껏 확인된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 김모 씨와 관련된 사건은 모두 5건입니다. 장소들을 차례로 보면 갈수록 은밀한 곳으로 옮겨지는 경향이 포착됩니다. 지난해 10월 김 씨와 함께 있던 남성이 와인을 마시고 쓰러진 곳은 서울 방배동 식당입니다. 12월 중순에는 남양주에 있는 카페 주차장에서 음료를 건네받은 남성이 쓰러졌습니다. 한 달 뒤쯤인 지난 1월 24일엔 한층 은밀해진 장소인 지하 노래주점에서 비슷한 사건이 벌어지더니 이후엔 더 폐쇄적인 모텔방 안에서 남성 2명이 약물을 마시고 숨지는 연쇄 살인 사건으로 이어진 겁니다. 김 씨는 앞선 3차례 때는 본인이 직접 신고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첫 번째 식당과 세 번째 지하 노래주점에선 119에 신고 전화를 걸었고 두 번째인 남양주 카페 주차장에서도 남성이 쓰러지자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소식을 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모텔에선 아무 신고 없이 빠져나왔고 약물을 마신 채 홀로 있던 남성들은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본격적인 살인범행에 나서기 전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약물을 먹인 뒤 사망자가 나오지 않게 신고도 하는 나름의 준비 단계를 거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장소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화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과정을 일종의 어떤 실험 단계로 쓴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김 씨는 추가 범행은 없었다며 첫 번째와 세 번째 사건에 대한 혐의는 부인하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물증 확보 등을 시도해 검찰로 구속 송치된 상태인 김 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에선 조만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김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새학기 개학을 앞두고 소아와 청소년들 사이에 독감 유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손 씻기나 환기와 같은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건 물론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잦아들고 있지만 기침과 고열, 콧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흔히 독감이라고 불리는 인플루엔자 유행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7주차에 집계된 인플루엔자 증상 환자는 외래 환자 1000명당 45.9명을 기록했습니다. 한 주 전에 52.6명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이번 절기 유행 기준보다는 5배 가까이 많은 수치입니다. 특히 초등학생 연령층인 7에서 12세는 증상을 보인 환자가 1000명당 150.8명으로 가장 많았고 1에서 6세, 13에서 18세도 높은 수치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보건교육당국은 새학기 시작을 앞두고 소아 청소년들의 독감 유행이 계속되는 만큼 집중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보육시설이나 학교, 학원처럼 집단 생활 공간을 중심으로 예방에 나선다는 겁니다. 특히 질병관리청과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학령기 소아 청소년들은 개학 후 인플루엔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손 씻기나 기침 예절을 준수하고 2시간마다 10분 이상 실내 환기를 하는 등 호흡기 질환 예방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독감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등원이나 등교를 자제하고 해열제 복용 없이 해열된 뒤 최소 24시간은 집에서 휴식을 취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2개 나라 가운데 항생제를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항생제 내성균 내성률도 1.7배나 높아 정부가 항생제 적정 사용 사업을 종합병원 17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는 바이러스 감기에 효과가 없는데도 항생제를 먹어야 빨리 낫는다는 착각은 여전히 널리 퍼져 있습니다. 세균성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는 이상 불필요한 항생제 복용은 오히려 내성만 키우고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항생제에 대한 내성 유발을 막지 않으면 이제는 더 이상 저희가 치료가 어렵다는 암, 굉장히 고난도 수술 이런 것들을 다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세균 감염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항생제 관련 사망자는 2021년 22,700명에서 2030년 32,400명으로 무려 43% 급증할 거로 예상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OECD 32개국 중 두 번째로 많이 항생제를 쓰는 탓에 주요 항생제 내성균 내성률도 전 세계 평균보다 1.7배나 높습니다.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부는 2027년까지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 사업을 301병상 이상 종합병원 170곳 전체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감염 전문의와 전담약사 등이 환자의 항생제 처방을 모니터링하고 중재 활동을 하게 됩니다. 또한 현장에서 항생제 적정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신속 진단 도구 개발 및 내성균 치료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항생제 내성 질병 부담 연구, 백신 개발 및 AI 빅데이터 기반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별 선도 병원도 5곳 이상 지정하고 중소병원 역시 동참하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또 농축수산 분야에서도 모든 항생제가 수의사와 수산질병관리사 처방을 통해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봄 기온이 성큼 다가온 휴일인데요. 따뜻한 날씨에 시민들은 나들이나 운동을 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여전히 아침 저녁은 쌀쌀한 겨울과 봄 사이의 3.1절 아침. 시민들이 민소홈에 반바지 차림으로 출발선에 섰습니다. 이미 일찌감치 겨울잠에서 깨 대회를 기다리며 담금질해왔습니다. 5, 4, 3, 2, 1, 출발! 마라톤이 처음인 외국인부터 유모차 부대 휠체어 러너까지 대회장에 3만 인파가 모였습니다. 저마다의 이유를 안고 뛰는 사람들. 오늘 나 자신을 한번 이겨보겠다는 기세로 봄의 문턱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I'm not a professional runner, but I'm trying to challenge myself and push myself to the limit. I hope everyone can reach the finish line today safely. Yeah, so 할 수 있다.
파이팅! 전북 임실 옥정호 붕어섬과 출렁다리도 겨울철 휴장을 마치고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꽃나무를 6월 말부터 심어 아직 봄을 만끽하기엔 이른 풍경. 올해도 기다린 봄 내음 덕에 꽃 구경하는 걸음걸음이 그저 가볍습니다. 옥정호 붕어섬은 2022년 가을 길이 400m가 넘는 출렁다리가 개통한 뒤 입소문을 타 3년 만에 누적 방문객 176만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지인분들과 많이 왔는데 일단 이렇게 3명만 인터뷰하게 돼서 좀 아쉬운 점도 있는데요. 여기 오니까 꽃도 지금 활짝 피어 있고 너무 좋고 다른 분들하고 같이 또 오고 싶은 이 붕어섬입니다. 겨울잠에서 깨어난 일상 곳곳에 어느덧 따스한 봄이 스며든 하루였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해원 신윤복의 미인도에 인공지능을 접목한 특별 전시가 대구 간송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모네와 렘브란트 등 서양 미술 거장들의 화풍으로 작품을 재해석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오는 7월엔 미인도만을 위한 단독 전시관도 문을 열 예정입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풍성하게 따올린 머리와 우아한 눈매, 조선의 모나리자로 불리는 미인도입니다. 그런데 거친 윤곽선과 과감한 색감까지 그림체는 서양 미술의 거장 에곤 실레를 쏙 빼닮았습니다. 이번엔 극적인 명암 표현이 특징인 렘브란트의 그림체를 입혔더니 원작의 단아함에 입체감이 더해졌습니다. 디지스트 연구팀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우리 고미술을 서양 미술 거장들의 시선으로 재해석한 겁니다. 빛하고 명암 같은 구도가 굉장히 좀 다채롭게 느껴지는 것, 그리고 좀 평면적이었다가 입체적으로 된 것, 그러면 그럼에 따라서 분위기도 굉장히 색다르게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신윤복의 그림체로 그린 서양 명화도 함께 선보였고, 관람객들의 얼굴을 미술로 바꿔주는 체험 콘텐츠와 움직이는 AI 미인도도 인기입니다. 작품 변형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새롭고 즐거운 예술적 감각을 제공하는 데 의미를 넣습니다. 미술이라는 게 항상 관람객들이나 그 보는 관람자들에게 새로움을 좀 선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작을 해치지 않는다면 관람객들한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다면 한번 시도해 볼 만하지 않은가. 대구 간송미술관은 이번 특별전을 시작으로 오는 7월엔 미인도만을 위한 단독 전시관도 문을 엽니다. 또 겸재정선과 추사 김정희 등 한국 미술사 거장의 작품을 모은 기획전도 잇따라 선보일 예정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최근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실제 주인공 엄흥도의 흔적이 울산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단종을 향한 목숨 건 충절이 기록된 울산 문화유산 자료 원강 서원비 현장을 JCN 울산중앙방송 전우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 흥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왕위에서 쫓겨난 조선 6대 임금 단종과 충신 엄흥도 등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영화의 흥행으로 단종의 유배지인 청령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울산에서도 엄흥도의 흔적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노산군으로 감봉돼 영월로 유배된 단종은 1457년 그곳에서 단종 복위운동의 주모자란 혐의로 죽음을 맞았습니다. 엄흥도는 단종의 시신을 거두면 삼족을 멸하겠다는 명에도 불구하고 단종의 시신을 수습합니다. 당시 엄흥도는 모두가 두려워한 단종의 장례를 자청하며 선을 행하다가 화를 입더라도 달게 받겠다라는 문장을 남겼고, 이는 이후 엄씨 가문의 가훈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엄흥도는 단종 시신 수습 후 영호를 떠나 은신했고 후손들이 울산에 뿌리를 내립니다. 원강서원은 엄흥도의 충돌을 기리기 위해 후손들과 유림들에 의해 1799년 온산 대정에 건립됐다가 공단 편입 등의 과정을 거쳐 1994년 삼동면 둥계리로 자리를 옮겨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주인공인 흥자도자 우리 할아버지는 촌장이 아니었고 관가에 호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영화를 통해서 입항조 선조를 알리는 계기가 돼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 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불천이라 해서
제를 지낼 때 그 들어가는 비용을 전부 다 국가에서 대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알려지니까 이 제는 울산에서만 해가 될 것이 아니고 영남 전체에서 제를 지내야 된다 가지고 한때는 영남 유림 700여 명이 나와 가지고 단종은 사후 200년이 지난 숙정 때 대왕으로 복권되고 어몽도도 신원이 회복돼 충의공이라는 시와 함께 판서라는 간직을 받습니다. 서원 앞에 자리 잡은 원강서원비는 사각 받침돌에 비몸과 지붕돌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몽도의 청절과 행적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화 왕가 사는 남자의 흥행을 계기로 영화 속 주인공 어몽도의 충의 정신이 울산의 문화 콘텐츠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시의 뉴스 전우수입니다. WBC 대표팀에 이정우와 김혜성, 존스와 위트컴 등 빅리거들이 합류했습니다. 주장 이정우는 결승까지 7경기를 모두 하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이경재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시범 경기를 치르다 전날 대표팀에 합류한 빅리거들. 시차 적응이 덜 됐고 몸은 조금 무겁지만 다들 표정은 밝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도 공을 주고받고 또 때리며 팀 적응의 속도를 높였습니다. 해외파와 국내파 또 선후배들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해야 하는 주장 이정우의 각오는 특별했습니다.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정작 눈물 흘리는 일만 많았다며 이번엔 다를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7경기 하고 싶습니다. 존스와 위트컴, 더닝 등은 미국에 있을 때부터 승리를 위해 이미 힘을 합쳤다고 털어놓았습니다. I think we were all excited, and we've been talking for the past month or so, just over text messages, and we've just been really excited to get out here, and that's been most of our conversation is just all excitement. 대회가 다가올수록 밤잠을 설친다는 유지현 감독은 본선에 나설 전략을 가다놓고 있다며 선발 라인업 결정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경쟁을 북돋았습니다. 한신전의 선발 투수는 일단 곽빈입니다. 어느 정도의 윤곽을 갖고 있긴 하지만 컨디션이 가장 좋은 선수들이 정식 경기에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 경기, 모레 경기를 보면서 3월 5일 날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타니와 야마모토 등을 앞세운 일본 대표팀도 평가전과 본선 1라운드를 위한 최종 점검에 나섰습니다. 완전체로 첫 합을 맞춘 대표팀은 이곳에서 일본 프로팀과 2차례 평가전을 치르고 결전지인 도쿄로 향합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YTN 이경재입니다. 현재 충청과 남부, 제주도에 비구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대설특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강원 산지 내일까지 많게는 40cm 이상, 경북 북동 산지에도 3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서울에는 1cm 미만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도 살펴보면 대략적으로 5에서 60mm, 제주 산간에는 7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저녁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지만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서는 곳곳이 빙판이라서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6.8도, 대구 7.8도, 부산은 9도고요. 낮 기온은 지금과 큰 차이 없어서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서울이 7도, 대구는 8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